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삼각형의 닮음 조건과 비슷한 거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죠? 삼각형의 합동 조건. 우리가 계속해서 닮음의 정의에서도 그렇지만 합동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다루게 돼요. 합동과 분명히 관련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듣다 보면은 합동이랑 헷갈리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이래서 합동이랑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도 조금 오늘 내용이 이게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선생님도 최대한 뭘 하겠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열심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도 닮음 조건 그냥 그거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닮음의 의미가 이런 거였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이런 닮음 조건이 나왔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과제로 이런 문제 있었죠. 보너스 문제. 보너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아닌가? 보너스 문제에 대한 선생님이 대답이 궁금하다라는 친구들의 의견이 있어서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프가 이랬었죠. 기억나나요? 작년에서 올해로 갈 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었다는 거지. 그래프를 보니까 2배 커졌어요. 세로로 2배 커졌는데 세로로만 커진 게 아니라 가로로도 커졌어. 이게 뭐냐면은 두 도형이 닮음이 되도록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닮음이 되도록 확대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 의도대로 여기 두 친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적었는데 두 친구가 잘 적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이 외에도 선생님이 사실 엉뚱한 답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성의 없는 답도 되게 많이 봤어요. 없다. 없나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걸 찾으라 그랬는데 없다. 몰라서 그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귀찮아서 그랬을 친구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음부터 자기 이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답도 있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뭐 키가 커졌다. 이런 이런 답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라도 없다 이거보다 낫죠. 아무튼 자, 진짜 성의 없게 쓰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거 준비하는데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줘야지, 그치? 잔소리가 좀 길어졌었네요. 자, 그럼 일단 아주 잘 쓴 두 친구의 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작년과 올해의 가입수를 비교해보면 5대 10이므로 1대 2밖에 안 되는데 넓이 b는 1대 4이므로 올바른 그림이 아니다. 올해의 학생 수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작년에 그림 두 개를 기둥처럼 세로로 쌓아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지금 수민이가 얘기한 거는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두 그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지워볼게요. 깔끔하게. 두 그림 비교해보면 어떻나요? 이게 정확한 그림인 것 같은데 확실히 뭐가 없어 보이죠? 좀 삐짝 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치? 그래서 이게 좀 더 안정감 있어 보이고 좀 더 많이 확대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좋아요. 다음에 여기 2학년 1반 이름 쓰라 그랬더니 11이라고 썼어요. 안준영인가? 아무튼 2배 확대했기 때문에 2배가 되었지만 넓이 B가 옆으로도 2배 커져서 설명 잘했죠. 길이도 2배 근데 옆으로도 2배 그러니까 1대 4가 되었기 때문에 4배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준영이도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준영이 맞겠지? 준영이 아닌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정확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에서 증가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게 사실을 왜곡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진실에 기반으로 했고 5명에서 10명 됐어. 그림을 확대했어. 이것뿐인데요.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 그림이 상당한 안정감을 주고요.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 거를 경제 성장률에서 돈 그림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정말 많이 확대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게다가 입체감을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 8배. 실제로 느껴지는 게 8배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심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진짜 단순히 2배가 아니라 2배보다 좀 더 많이 확대됐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통계에서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기반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자료를
제공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속지 않아야 한다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닮음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닮음의 의미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나요? 그쵸?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일정하게 확대, 축소해서 뭐가 돼야 된다? 합동이 돼야 된다. 닮음의 의미 안에 합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이랑 계속 비교하고 합동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닮은 도형의 성질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얘기 했었어. 이 두 가지. 그럼 두 도형이 닮음이잖아요. 그쵸? 2배 확대했네. 2배 축소했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봤는데 변의 길이 비가 같아요. 각의 크기도 같아요. 대응하는 각의 크기 색깔별로 보면 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좋아. 그럼 여러분 반대로 무엇을 만족하면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일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야. 쉽죠, 선생님. 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다 같고요. 이걸 다 대응각의 크기도 다 같으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 대응각의 크기가 다 같다면 당연히 닮음 아니겠어요? 맞죠? 이걸 다 만족하면 닮음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많은 조건 말고 최소한의 조건. 우리가 최대한 조금만 따지고 싶거든. 최소한의 조건만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소한의 조건을 생각해 볼 거고요. 그거를 얻어내는 닮음의 의미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 두 가지가 사용되는 겁니다. 자,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치? 아까 그 대응변, 대응각 모두 만족하는 거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조건을 줬을 때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럼 이게 보이고 싶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이걸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인다? 닮음의 의미 생각해. 확대 혹은 축소합니다. 그래서 합동이야 라는 걸 보이면 돼요. 오늘 계속 할 때 여러분들이 닮음의 의미를 이용한다. 닮음 조건이면 증명할 때, 설명할 때 수학적으로 닮음의 의미 확대 혹은 축소해서 합동이다 라는 걸 계속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확대 혹은 축소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확대 혹은 축소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합동인 걸 보여요. 둘이서 서로 합동이에요 라는 걸 보이고 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닮음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닮음 조건, 삼각형의 닮음 조건 생각해 볼 텐데 결국은 여러분 합동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 우리 삼각형 합동 조건을 결국은 이용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그거랑 관련된 애가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될 거 SSS 닮음이에요. 이거 뭐지? 그치,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을 때. 자, 여기서는 여러분 각에 대한 얘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의 비만 알면 되네.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될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보니까 A 대 2A, C 대 2C, B 대 2B.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가 다 1대 2로 같을 때 대응변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뭐라고?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라고요. 이게 보이고 싶은 거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보일 거냐? 정의대로, 의미대로. 자, 1번 요 삼각형 ABC를 확대합니다. 확대 1대2니까 2배 확대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각각의 변을 2배 확대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BC라는 거를 2배 쭉 크게 확대해서 BC 여기가 2A가 되도록 그려줘요. 그릴 수 있겠죠. 그대로 늘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BC는 아니잖아. 그럼 B', C'이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뭐 여기 C도 2배 확대해요. 확대하면은 우리가 사실 컴퍼스를 이용해서 막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2배 확대한 C를.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도 2배 확대한 B. 여기서 2배 이런 식으로 컴퍼스를 이용해서 그리면 이런 식이 되겠지. 이 점은 A' 될 거고 여기가 EC, 길이가 EB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얘네 두 개 합동 맞죠? 확대한 도형이 합동이네요. 왜? 삼각형 A', B', C'이 삼각형 DEF랑 합동이에요. 왜냐면 세 변의 길이가 같거든. 좋아. SSS 닮음이 성립한다를 보일 때 SSS 합동을 썼네요. 2배 확대한 도형이 합동이다. SSS 합동. 따라서 두 개는 닮음이에요. 세 번째. 끝났죠. 그래서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같으면 닮음이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 SSS가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 SAS도 있겠고 ASA도 있을까? 과연 그대로 됐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두 변과 낀 각이네요. 좋아요. 이것도 SAS예요. SAS. 좋아. 이건 뭐겠어요? 그죠?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요. 각, 끼인 각. 당연히 끼인 각이겠죠?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같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여기 A 대 2A니까 1대 2. C 대 2C니까 여기도 1대 2. 두 대응변. 길이 B가 1대 2고요. 그 다음에 각 B랑 각 E랑 같다라는 상황입니다. 좋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든 보이고 싶은 거 뭐다? 삼각형 ABC, 삼각형 DEF. 그럼 이거 어떻게 보인다고요? 얘를 확대합니다. 그러면 2배. 2배 확대해주면 되겠죠? 길이 B가 1대2니까. 이게 확대. 확대하면 여기 쭉 2A를 그려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B', C'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 각을 유지하면서 그쵸? 이 각을 유지하면서 각 C를 2배 확대해줍니다. 여기 C를 2배 확대하게 그립니다. 이렇게 쭉 가고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가 A'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EC, 여기가 EA 이렇게 되도록 길이가 올렸네요.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럼 우리가 닮음인 거를 보일 때 얘 대신에 뭐만 보이면 된다? 삼각형 A', B', C'. 얘를 확대해서 만든 이게 합동이라고요. 뭐랑? 삼각형 D, E, F랑. 그쵸? 합동 맞나요, 여러분? 맞죠? 두 변과 끼인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거 무슨 합동? SAS 합동. 따라서 닮음이네요. 끝났죠? 좋아. 그래서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와 끼인 각이 같으면 닮음입니다. SAS까지 얘기했네요.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겠어요? 세 번째 ASA.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S까지는 필요 없고요. AA 닮음이면 하면 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두 각의 크기만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항상 닮음이에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각 B랑 각 C 두 개가 같아요. 보이고 싶은 거는 여전히 똑같아요. A, B, C랑 삼각형 DEF가 같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얘를 어떻게 보일 거냐? 똑같이 얘를 어떻게 적당히 확대하고 축소했을 때 이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현재 각 B랑 각 C랑 같다라는 거죠. 좋아.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확대해야겠죠.
확대 혹은 축소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BC라는 길이를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B 이렇게 있잖아. 적당히 해서 얘의 길이랑 같아지게 그릴 수 있겠죠? 같아지게. 지금 보니까 한 2배 정도 그리면 될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A가 되도록 같아지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각 B를 그려요. 그대로 옮겨옵니다. 이 각을. 그쵸? 여기 각 C도 그대로 옮겨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얘를 쭉 이어주면 얘를 A', B', C'이라고 할게요. 어때요? 두 삼각형 두 개 합동인가요? 합동 맞죠? 왜?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으므로 AS, A 합동. 그래서 AA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되는구나. 선생님 근데 우리 S 필요하지 않았어요? 한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얘가 3배였어? 그냥 우리가 한 변만 3배의 길이로 확대해주면 돼. 다른 변의 길이의 비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돼요. 적당히 확대해 준 거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의 비에 대한 정보는 필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생각해봐. 뭐랑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지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변의 길이의 비에 대한 정보는 필요 없었고요. 그냥 AA 두 각의 크기가 같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꽤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아마 닮음의 의미를 이해한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가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이런 게 있다. 다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을 때 즉 얘랑 얘랑 길이 비가 1대2였다면 얘랑 얘랑도 1대2여야 하고 얘랑 얘랑도 1대2여야 돼. 그러면 우리가 닮음이야. 얘를 SSS 닮음이라고 얘기하죠. 좋아요. 그 다음에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 비가 같고 끼인각의 크기 두 변과 끼인각의 길이 비 즉 얘랑 예를 들어서 1대3이었다면 얘랑 얘랑도 1대3이면서 요 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닮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얘를 SAS 닮음이라고 할 겁니다. 마지막!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기만 해요. 두 각만 같으면 되네? 그러면 닮음이었어.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변의 길이의 비에 대한 정보 없이도 이제 두 개의 각만 알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얘를 AA 닮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그 많은 걸 다 만족하지 않더라도 닮음의 성질을 다 만족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만 만족하면 두 개가 닮음이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중에서 닮은 관계 있는 것끼리 짝지어보고 각각의 닮은 조건을 말하시오. 자, 1번 각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럼 각 두 개 나온 거 있나? 지금 보니까 각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게 6번 같아요. 두 개가 닮은 맞나요, 여러분? 일단 30도 같은 거 확인했어요. 나머지 안 같은데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6번에서 얘가 직각이잖아. 그럼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얼마? 60도겠지 뭐.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잖아. 그래서 두 개가 같아.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닮은 맞네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대응각이 같다는 거 생각하면 여기도 직각이겠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과 6이 닮음이고요. 얘는 무슨 조건? AA 닮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2번 한번 보죠. 2번에 보니까 뭐예요? 세 변의 길이가 나와있네. 4, 5, 6. 그러면 세 변의 길이의 b SSS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이 조건을 봤을 때 4번 있네요. 그쵸? 길이 b가 같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4랑 10, 12, 8 봤을 때 6이 제일 긴 변이잖아. 10이잖아. 그러면 6대 12 1대 2네요. 그쵸? 좋아. 그리고 4대 8도 보니까 1대 2 맞죠? 5대 10도 1대 2네요. 좋아. 그럼 세 변의 길이 b가 일정하네요. SSS 닮음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3번은 뭐겠어요? 5번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끼인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 다음에 짧은 변의 길이 보니까 3대4. 긴 변도 6대8이니까 3대4. 좋아. 그래서 SAS 닮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문제들을 풀도록 하죠. 자,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그림에서 서로 닮은 두 삼각형을 찾아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닮은 조건을 말하시오 라고 했네요. 좋아요. 그럼 지금 보니까 닮음을 찾아야 돼요. 지금 보니까 얘는 삼각형 두 개가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 딱 봤을 때 보이는 삼각형 두 개는 요런 삼각형과 요런 삼각형이겠죠? 자, 그럼 닮음 조건 생각해봐. SSS, SAS, AA 셋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쵸?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얘는 아닐 거고 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변에 대한 게 있으니까 얘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투변 9, 10이 있고 끼인각? 여기네요. 그치? 근데 이게 이거랑 같네. 그럼 됐어. 이거랑 이거 끼인각이겠지. 그럼 여러분 일단 봤을 때 SAS 맞나요? 맞는지 한번 보죠. 여기 보니까 12대 8 그러면 3대 2네요. 그 다음에 9대 6이잖아요. 3대 2 맞죠? 좋아. 그 다음에 가게 크기 막국지각으로 갔다. 자, 일일이 한번 닮은 조건 적어보죠. 따라서 AD 대 미안해요. 좀 깔끔하게 지워볼게요. 그래서 OA 대 OD는 뭐랑 같았냐면은 OB 대 OC랑 같았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3대 2로 같네요. 그쵸? 좋아. 그리고 각 AOB랑 각 A가 이쪽에 대응되니까 DOC 그게 같습니다. 막국지각으로. 따라서 뭐다? 삼각형 O부터 쓸게요. OAB라고 쓸게요. 닮음입니다. O랑 대응하는 꼭지점은 O 맞죠? 그 다음에 A에 대응하는 게 여기 있네요. D. 그 다음에 B에 대응하는 게 C였잖아. ODC. 어떤 닮음이었냐면 SAS. 여러분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닮음 조건 쓸 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삼각형을 찾아야 돼. 일단 삼각형 찾는 게 중요해요. 이 삼각형 아니겠습니까? DC죠. 그 다음에 ABC 이 삼각형도 있겠네요. 이 두 삼각형 아닐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80도, 80도가 눈에 띄어요. 그러면 각은 하나 찾았는데 이번에는 각은 하나 찾았으니까 일단 빼고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아닐까? 라고 하고 눈을 크게 뜨고 각을 하나 더 찾아봤어요. 각 같은 거 하나 보이나요? 여기 공통인 각 보이죠? 따라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삼각형 ABC랑요. 지금 봤을 때 B에 대응하는 각이 D이기 때문에 삼각형 D가 가운데 와야 되고 C는 C랑 각이 같으니까 C. 이런 상황일 이런 상황일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를 보이는 건 제일 마지막이고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각 C는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각 ABC는요. 각 EDC랑 같거든요. 80도로. 따라서 닮음입니다. AA 했나요? 좋아.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보다 잘 못 찾아내더라고요. 세 번째. 변의 길이만 잔뜩 있어. 각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거겠지라는 의심을 가져보죠. 그러고 나서 변의 길이 비를 잘 체크합니다. 자, 6 있고요. 왠지 지금 삼각형이 지금 보면은 요런 삼각형 하나 그 다음에 요런 삼각형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두 삼각형을 봤을 때 짧은 거랑 짧은 거 얘랑 얘랑 매치해주면은 3대 4죠. 그 다음에 중간끼리 얘랑 얘네요. 아이고. 얘랑 얘네요. 얘도 3대 4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야 되지만 길이를 12대 16 하니까 얘네들도 3대 4네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세 변의 길이 b가 다 3대 4로 같네요. 자, 좋아. 그럼 한번 적어보죠. A, C 대 C, D. 맞죠? 6대 8이라서 3대 3이다. 그 다음에 여기 9대 12도 써주죠. A, B 대 C, B는 9대 10이니까 얘도 3대 4네요. 마지막으로 BC. BC 대 BD의 길이의 B도 12대 16이니까 3대 4예요. 따라서 선생님이 안 가리겠죠? 보이죠? 따라서 삼각형 ABC. 자, 지금 여기가 ABC예요. 지금 칠한 이게 ABC입니다. 얘랑 뭐랑 닮습니다. 지금 보니까 A에 대응하는 게 C, 그 다음에 B에 대응하는 건 B고 D. 이렇게 되겠네요. 어떤 닮음이냐면 SSS 닮음. 자, 여러분들이 닮음인 걸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닮음의 이유도 잘 이렇게 꼼꼼하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삼각형의 닮음 조건 3가지를 알아봤어요. 오늘 강의는 좀 자세한 내용이 많아서 길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닮음에 관련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 풀이를 좀 해볼 거고요. 이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새로운 성질들 간단하게 정리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닮음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삼각형의 닮음 조건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런 얘기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풀이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퀴즈도 다음 시간에, 오늘은 강의만 잘 들어놓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